자, 오늘은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문벌의 형성과 갈등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학습지 24쪽입니다. 성종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태조가 있었고 그 밑에 광종, 그 밑에 성종 순서대로 왕들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왕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라를 체제 정비를 다 시스템을 다 맞춰놨는데 그 이후에 성종 때 나라가 완벽하게 세팅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여기에 이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나라를 세울 때 힘 좀 쓰던 호족들이 이제 수도 개경에 모여 살면서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과거로 관직을 따고 음서로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공무원 자리를 물려주면서 권력과 땅을 독점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정 몇몇 가문들이 수백 년간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집안을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벌 귀족, 특권을 유지하고 문문이 가문 문자에 벌이 세력벌 힘벌자야.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 가문 문자에 세력벌 힘벌이면은 문벌. 가문의 힘, 힘이 있는 가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문벌, 힘이 있는 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특권을 유지하려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혼인이에요. 혼인.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조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의 결혼은 어디일까? 왕과 결혼하는 겁니다. 훌륭해요. 왕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일단은 문벌의 형성입니다. 문벌의 형성. 우리 과거나 음서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바로 이 문벌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왕실 결혼을 통해서 고려를 삼켜버린 가문이 가장 대표적인 바로 가문이 경원 이씨입니다. 여기 경원 이씨 있어요? 이씨가 저는 아니에요. 경원 이씨 아니야? 네. 다행입니다. 반역자의 집안이거든요. 아니에요. 문벌 사회가 동요되게 해요. 가장 큰 반역자의 집안이에요. 경원 이씨.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들어봤어요? 이자겸의 가문이 권력을 통째로 삼키게 되는 거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딸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 그 중에서 어떤 왕을 첫 번째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셋째 딸을 예종이라고 하는 당시 왕에게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왕 예종과 혼인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인종이에요. 인종. 그런데 이 예종만 해도 이미 장인어른이죠. 내 부인의 장인어른이잖아.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자겸이 권력을 더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네 번째 딸과 다섯 번째 딸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느냐? 인종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을요. 봐봐 얘들아, 족보가 완전 개꼬여버렸잖아. 봐봐, 인종 같은 경우는 얘들아 자신의 엄마의 동생이야. 그럼 누구야? 이모랑 결혼한 거야. 이모 두 명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러면 인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부인의 남편인 장인어른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모랑 결혼해가지고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가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큰 막장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모랑 결혼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 이자겸의 힘이 어땠을까?
엄청 강했겠지. 나라의 모든 권력과 뇌물이 이자겸한테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자겸의 집은 고기가 썩어서 자빠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를 가지게 됩니다. 왕인 인종이 숨도 못 쉬고 지금 계속 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장인어른이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이인종이 비밀리에 군사를 모아서 이자겸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이 이를 눈치채고 고려의 최고의 소드마스터였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척준경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여덟 도깨비 드라마 봤어요? 네. 드라마 도깨비? 공유 있잖아. 칼 꽂힌 도깨비. 그 사람이 척준경을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고려 최고의 무신, 혼자 수십 명과 수만의 장군, 수만의 병사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공유가 모델로 했었던 인물이 그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려 최고의 무신, 우리 조선 한반도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한 명 고르면은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전독시 봤어요? 전독시에도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굉장한 소드마스터였다. 칼을 그렇게 잘 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자겸의 궁궐에다가 불을 지르고 왕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사건들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이 이게 꼼수를 피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종이 이자겸과 잠깐만 멈춰. 이자겸과 척준경을 분열시키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척준경. 척시야. 척추. 네? 썼나 보지. 있으니까 있겠지. 있었나 보지. 나도 몰랐어 사실은. 처음 알았어. 척준경 내가 안 적어놨나? 선생님 이때보다 제가 다음 날 때는 이 자리가 고려 통치 체계. 소개팅 노래는 뭐예요? 척준경. 소개팅 노래. 소개팅 소리가 있었는데. 아무거나 한번 봐볼까?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 도깨비 영상을 좀 보면 좋지만 어쨌든 이용에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갇혀서 두려움에 떨다가 머리를 굴린 거지. 척준경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너가 고려 최고의 무신이자 영웅인데 왜 이자겸 같은 놈들을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2인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척준경의 이를 하루아침에 이자겸을 결국에 잡아오게 되고 결국 이자겸은 유배를 가다가 죽고 나는 진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벌 귀족들의 모순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자겸의 난은 그냥 막장 드라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려의 상징인 궁궐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것들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신하한테 벌벌 떠는 모습, 그리고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모순이 세상 천지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혹은 묘청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에서 딴 데로 옮기자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서울에서 막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우리 부육층들이 난리가 시작을 합니다. 9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이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벌까 버티지냐. 이후에 배울 것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기세 등등한 상태인데 이후에 배울 거예요. 지금 고려는 거란을 막아낸 상태야. 막아내고 기세가 등등한 상태인데 여진족이 갑자기 성장하더니 나라 이름을 금나라로 바꾸고 고려에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분노한 당시 최고 권력자 이자경과 문벌 귀족은 전쟁 나면 우리 재산 다 나라가 자존심에 밥 먹여주지 않아 무릎을 꿇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한반도 사회랑 비슷하죠. 중국에게 무릎을 꿇고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자겸의 난과 금나라를 사대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겁한 지배층들을 향해서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때 서경 출신인 승려인 묘청이 나타나서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서를 가져와서 인종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 개경의 불도 나고 땅의 기운도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새롭게 기운이 솟아나는 땅 서경으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서경으로 가면은 금나라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약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인종도 이에 솔깃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진짜 설마 금나라가 우리에게 쪼나? 그치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 결국에 서경 세력이 서경 세력인 묘청이 대표되는 서경 세력이 서경으로의 천도 및 금국을 정벌하자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상을 이용을 하느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했어요. 서경 세력들은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를 내걸게 됩니다. 우리 왕도 이제 황제라고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 우리에게 굴욕을 준 금나라를 쳐부수자. 이에 사람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경에 살던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들은 이를 당연히 반대하게 되고 이에 마음이 급해진 묘청은 결국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부터 여기가 새로운 나라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개경 세력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가 있었고 이에 묘청이 마음이 급해지게 되니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연도로는 1135년이에요. 묘청의 반란,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운동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거를 반란이라고 보기도 해요. 학계에서도 여전히 지금 논란이 있는 사항들이고 그냥 여러분들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이 동요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결국에 이렇게 묘청의 반란들을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이 진압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이가 그 밑에 있는 사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서경지역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대화세인이 만약 이곳에 공무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국가의 혼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결국은 다치고 스스로 한번 바꾸시면 주변의 여러 나라와 모두 수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려사에 관한 내용들 우리 이제 묘청이 어떻게 인종에게 건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무신 정권의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번에다가 무신 정변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고려 건국을 딱 중간으로 쪼개다라고 하면은 우리 무신 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를 쪼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됐거든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고
그리고 멸망은 언제 하게 되느냐? 1392년에 위화도 해군이 있고 난 이후에 이성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딱 중간이 어디느냐? 1170년이에요. 정확히 중간은 아니지만 앞에가 여기가 252년 그리고 여기가 222년 정도인데 여기에 기점을 뭐로 잡느냐? 우리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 앞에 부분을 고려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 부분을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무엇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든 군인을 무신정변이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무신이 뭘까요? 칼 쓰는 사람들이에요. 칼 쓰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무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든 군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째로 뒤엎고 100년 동안 권력을 잡았는지 볼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정치는 안 하고 맨날 문신들, 글 공부하는 문신들만 데리고 궁궐 밖으로 놀러다니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사치와 향락 들어봤지 무슨 의미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대충 뭔지 그냥 뭔가 좀 안 좋은 느낌만 많이 들죠? 사치는 여러분들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월급 100만 원인데 뭐 150만 원짜리 뭐 티셔츠를 사 입는다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향락은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순간의 즐거움, 노는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PC방 가고 맨날 자극적인 거 추구하는 거 이것들을 쾌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무신들은 놀러간 왕과 문신들을 지키느라 밤새 경비를 쓰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막 파티하고 막 여자 부르고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밖에서 경비 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동안. 축구 경기에서 경호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막 축구 경기하는데 막 이러고 지켜보고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우는커녕 무시와 차별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신 위주의 정치라고 적어주세요. 당시 군대 서열 2위라고 하는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문신 김동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장군의 수염을 장난으로 불태우는 사건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수염을 불태워요. 이렇게 라이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불로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깨르르르 하면서 웃는 거지. 불탔대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한 30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교감쌤한테 가서 라이터로 불자 쌤 교감쌤 물 쬐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중부가 분노하면서 멱살을 잡았어. 시우가 선생님의 멱살을 딱 잡은 거야. 그래 왕과 조정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무신에게 벌을 주게 되는 거죠. 어딜 감히 문신의 멱살을 잡느냐라고 하면서 벌을 주게 됩니다. 약간 천룡인과 같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서 무신과 하급군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게다가 부모님이 주신 신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고 해서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자르던 시대였잖아. 그런 사람의 수염을 불태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남성성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대충 이해가 가죠? 남성성을 훼손했다고. 다 이해가 갈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면은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가던 날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젊은 무신들이 나이든 무신 장군인 이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맨손 격투기인 수박휘를 건의하게 됩니다. 수박휘라고 하는 무술이에요. 무술 이름이에요. 맨손 격투기 UFC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UFC.
이런 무술이 있었어요 당시.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진짜 UFC였어요. 근데 막 이제 막 20대 되는 이 젊은 문신이 60대 되는 70대 되는 할아버지한테 나랑 UFC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무자비하게 이 무신을 때려 죽이게 때리게 됩니다. 할례라는 젊은 무신이 전국 군인들, 게다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할아버지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장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장군이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문신들이 그거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노인네 좀 봐라. 제 계단에서 자빠졌다.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서 지켜보던 정중부와 무신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의종을 폐회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만했죠? 그래서 정중부와 이방 등이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신들도 멍청한 거지. 아니, 힘이 있는 사람들을 건드린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인데 완전히 자기들한테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문신들이 축출당하고 의종은 폐위하게 됩니다. 얘들아, 하고 나서 필기하고 나서 빨간색으로 된 해당하는 내용들은 옆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돌아봐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오타가 되게 많더라고. 받아 적는 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오타가 많아서 시험 때 그렇게 적으면은 호족인데 호적이라고 적으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런 것들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랑 보기 좀 그러면은 교과서를 한 번씩 봐도 좋아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까 봐봐요. 우리 지금 민재 또 실수했잖아요. 뭐라 적었어? 검정색은 상관없죠. 아, 검정 상관없어요. 검정색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키워드들을 잘 적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하는 내용은 영빈이가 읽어보자. 차영빈. 네? 여기 밑에 읽어봐요. 내용 빡쳐요? 아, 거기 학습지 밑에 있어요. 크게 읽어봐요.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의병 수바키를 열었다. 할례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하며 시기심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음이 수바키에게 패하자 할례가 갑자기 앞을 맞서며 이소음의 뺨을 때리더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굴러 떨어졌는데 와 하면서 그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대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무신들이 서로 죽고 죽이던 시기를 끝내고 왕보다 더한 권력자로 올라선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씨 가문입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빠는 소금장수, 엄마는 노비였어요. 그런데 싸움 실력 하나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인물이 바로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칼로 베어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최충원. 그리고 이민을 제거하고 교정도감이라는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신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혼란스러웠다. 이제 내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 씨의 4대 가문들이 60년 동안 독재 정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60년 동안 최 씨의 무신 가문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무신들이 회의하던 기구를 싹 다 무시해버리고 교정도감이라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최고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도 걷고 사람도 처벌하고 모든 국정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왕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름만 있는 왕이었어요. 허수아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최충원이라는 사람들은 대농장 같은 것들도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충원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최우가 권력을 이어받아요.
최후가 권력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정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설치한 인사행정기구예요. 이 사람이 더 대단한 더 포악했다라고 하는 점들은 나라의 중요한 권력인 인사권, 우리 누구를 관리로 임명하고 누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보통 그래도 아무리 내가 독재를 한다라고 해도 궁궐 안에다가 짓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집 안에다가 인사권을 주는 기구들을 설치를 해버린 거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이해가 됐어요. 이재명이 자기 집에다가 그 보좌관들을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자기 거기서 야 우리 집 우리끼리 소유해서 너 다음 국무총리해라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독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왜 천도했느냐?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장기 항전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천도라고 하는 뜻 한자 알아요, 여러분? 옮기다 천에 수도 도자야.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 하면은 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가 잘 나가던 이때 고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외 세력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만들었던 이 몽골이 가장 잔인했던 이 몽골이 우리 갑작스럽게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최후가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몽골은 말을 타는 민족들이 이제 배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아니야. 우리 배 타고 강화도로 옮겨버리자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현명했죠. 그러면서 도방과 삼별초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옆에다가 이게 따시가 없어졌어. 이거 이렇게 하나만 그어주세요. 도방과 삼별초. 최씨 정권을 지탱하던 군사적인 뼈대가 바로 이 도방과 삼별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방은 최씨 가문을 지키는 사병이에요. 경호 부대였고 삼별초 같은 경우는 경찰이자 군대 역할을 하던 특수 부대였습니다. 이 군사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핵심 군사 기반. 나중에 삼별초는 또 몽골 침략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쭉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정방과 삼별초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무신 정권의 수탈들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무신들이 이렇게 몽골까지 버티고 난 이후에 정치는 안 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느라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서 백성들을 굶어 죽이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눈에 띈 인물이 누구냐? 바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최씨 정권이 끝나고 나서 등장한 이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하층민의 신분 상승, 필기 하세요. 하층민의 신분 상승. 대표적으로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비 출신 이민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힘만으로. 그래서 신분 해방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하나 5개 중에 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바로 이 경쟁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얘는 나랑 똑같은 노비인데 얘는 왕이 되네? 가령이는 나랑 수능 점수가 똑같은데 쟤는 서울대를 가.
나는 지방대밖에 못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화가 나고 아니 나도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스템이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반란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처음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망이 망소이의 난. 우리 망브라더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망이와 망소이라고 하는 우리 망브라더스가 농민봉기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공주 명학소. 이 공주 명학소에서 주민들의 차별들이 굉장히 심했고 이에 저항해서 나타난 이들이 바로 망이 망브라더스입니다. 저번에 배웠는데 향부곡 소 혹시 기억나요? 향부곡은 농사짓는 곳, 소는 특산물 만드는 곳. 우리 뭐가 있을까? 어쨌든 뭐 특산물 만드는 곳이에요. 일반 백성들보다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한데 차별까지 하니까 망브라더스가 형제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공주를 함락시키지만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적의 봉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적의 봉기. 이것은 천민봉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 봉기가 한 8개인가 7개인가 나와요. 선생님이 여러분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딱 2개만 가져온 겁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2개만. 농민들이 일어나니까 신분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천민들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만적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노비, 사노비였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최충원의 사노비. 최충원의 사노비 만적이 주도하였습니다. 만적은 이름이에요.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다. 당시에는 공노비, 사노비라는 게 있었거든. 나라에서 다스리는 노비가 있었고 개인이 다스리던 노비가 있었는데 이 최충원의 사비가 만적이 주도를 해서 신분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개경 뒷산에 모여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네 노비들을 싹 다 불러모아서 그 바위에 올라서 명대사를 외치게 됩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 장군, 재상의 피가 태어날 때보다 정해져 있냐 말이냐? 때가 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초로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정권을 탈취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노비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 노비의 밀고 때문에 실행 직전에 사전에 발각되어서 실패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 만적의 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